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뭐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세계가 다 그 인식하고 공유하는 바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여당의 분들만 그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계엄의 충격이 2024년 우리 경제와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고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그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11월 전망치와 잠정 실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11월 전망치,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종결되니까 12월 전망치에서 전망한 거는 대략 다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0.1%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측한 대로 결과를 냈는데 2024년에 11월에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결국은 2.0%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 성장률의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은행이 당초 전년도 전망에서 1.9%를 예측했는데 벌써 1월에 1.6%에서 1.7%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GDP 2,400조의 0.2%면 대략 4.8조, 5조 원, 올해 5조 원에서 계엄의 충격으로 증발해버린 국부가 대략 10조입니다. 10조면 5천만 명에 각 20만 원씩 세금이 부과된 그런 형태입니다. 총재께서 보시기에 2024년 이렇게 11월에 예측한 경제 전망치가 0.2% 하향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말 4분기 숫자를 볼 때 저희가 0.5 정도 4분기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0.1로 0.4%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 투자 지출 저하로 보고 판단해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12월 3일 불법 계엄에 의한 소비, 투자, 제반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나가면서 경제 성장률 2.0%,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결론은 올해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2023년에 예측하기 7월에 예측이 정부 2.6%, 한국은행 2.2%, KDI 2.2%로 2024년 전망치를 7월에 대충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저렇게 하향이 됐습니다. 하나 더 주시면요.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2025년 경제 성장률도 2024년 7월 발표로 올해 예측을 2.2%, 정부는 그런데 1.8%, 한국은행 1.9% 예측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6, KDI도 2.0에서 1.6으로 됐습니다.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로 2023년에 1.4% 그리고 내년에 1.6%에서 최저 성장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3%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에 뒤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역전된 해였습니다. 이 저성장의 늪에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재님.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올해 성장률 1.6% 정도
저희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측해서 작년에 1.9로 예측했는데 지금 1.6에서 1.7로 예측하는 것은 더 우하향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즉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예측도 올해 1월의 예측이지 올 7월, 올 11월에 가면 더 우하향의 우려가 상당히 큰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금 현재 이번 25일에 저희가 금통위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보고요. 마지막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기재부도 글로벌 신평사 관련한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대단히 유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피치가 낸 이 설명서를 보면 크게 뭐 전체 요약은 시간이 걸리니까 세 가지를 보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리스크,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을 믿기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는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2025년 2, 4분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함.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현재 경제 불확실성의 핵심적 요소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 민주적 회복 절차에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국가신용평가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입장을 최소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 정도가 저는 최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시장 경제를 유지해 나가고 5,200만 명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적어내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불법 계엄의 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대한민국의 불안정을 키우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도 이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차원 간단하게 신용등급 관련. 예, 뭐 김영준 의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피치사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신용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김영준 의원 말씀하셨던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치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피치사가 투자자들로 듣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신용 등급 하향과 상방 요인으로 이제 제시를 한 부분이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결정, 그 재정 관리에 그 효과적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위에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재정 투입이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시면 저희 나라 신용등급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